안녕하세요. 범블라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밤에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우리가 늘 예상을 했던 그대로 끝말잇기는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점이죠. 결국엔 9월에 큰 분기점을 만들 것 같은 분위기는 업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시를 조금 더 불을 붙여보겠다는 친절한 멘트, 확실히 금융시장에서는 동력원으로 단기적이나마 도움이 될 거고, 그러나 역시 본심은 항상 이 뒤통수에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하는 건데, 이거 빨리 변화의 시점이 도래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꼬릿말이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거죠. 바로 새벽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연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오기는 했다라는 점. 그의 발언 스탠스를 비춰보면 별반 지난 2년여의 상황과 그리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올해 상반기에도 그가 늘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향성. 연준의 내비게이션의 종착지는 결국 안정적인 물가, 강력한 고용, 그리고 든든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금리의 유연성은 최종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이걸 잡기 위해서 2년 동안 고농축 금리를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최근에 경기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파월이 굳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지난번 그가 연속적으로 이어온 말은 9월 인하 논의는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러나 추세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은 오늘 새벽에 나온 말치고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가 직접 날린 멘트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끝말잇기야. 방향은 분명하다. 이런 멘트는 확실히 그가 견주하게 유지해왔던 금리 스탠스, 결국에는 유연성 있게 가져가겠다는 최종 목표인 거고, 그러나 인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잭슨홀 미팅 전에 그가 했던 말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이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역시 파월이 계속해서 끝말잇기를 해온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변화하는 경제 전망과 위험 균형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이거에 의존해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엔 9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에 맞는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역시 변수가 많은 이 빠져나가기가 딱 좋은 언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죠. 엿가락 늘리듯이 쭉 하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화무쌍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말로, 다음에 다시 이 말 뒤에 끝말잇기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부분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게 생기고, 모든 언론은 9월에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를 이제 팩트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것도 무언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파월도 되게 부담스럽게 생겼습니다. 다수의 기대를 꺾을 만한 배짱이 과연 있을지, 일각에서 같은 잭슨홀 미팅장에서 갑작스러운 빅컷은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 경계감을 드러내는 발언도 나왔었고, 연준이 떠밀리듯 금리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대두가 됐었는데,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금리 인하가 과연 전격적으로 단행이 된다 해서 지금 시점에서 그리 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시장을 더욱더 혼조세로 몰아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가에 나름 자신하고 있는 파월의 언급이 이어졌지만, 실제로 미국 내 생활물가 지수는 체감도만큼이나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서, 특히 주거비 상승 부분이 지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확실한 지표를 찍은 것처럼, 여전히 물가 부분은 미국이 잠재적
인플레 부분이라는 리스크를 충분히 떠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표로 눌러놓는다 해도 이게 도대체 안심할 단계가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기준금리 인하하게 돼버리면 미국 물가는 더욱 혼조세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 미국 경기 침체 국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에선 애써 경기 침체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만성 재정 적자로 허덕이는 경기 체력은 확실히 아주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겠고, 이를 부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는 그닥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금리가 만사라는 생각이 물거품이 될 타이밍은 순간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기는 금리 인하의 피를 받아서 치고 나갈 여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죠. 증시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겠으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계속된 지표로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샴의 법칙, 그러니까 3개월 내 실업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0.5% 높을 경우에 100% 경기 침체 국면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 미국 경제는 이미 상반기 3월부터 이 구간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죠. 결국엔 미 연준에서 고용률에 대한 촉각을 내세우면서 고용이 강한 쪽으로의 방향 설정을 한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샴의 법칙에서 시장이 어긋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채도 장기 10년물과 단기 2년물의 금리 격차가 거의 차이가 안 날 만큼 좁혀지고 있고, 이렇게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금리가 서로 간에 갭이 좁아지게 되면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을 뚜렷하게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성 재정 적자, 4경 8천조의 구멍 뚫린 재정은 계속되는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해도 그닥 경기 자체에 대한 뜀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란 아주 묘한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악재들이 바닥에 쫙 깔려있는 상황에선 결국 기준금리 인하는 플러스 효과보다는 타이밍상 상당히 늦은 감이 많아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유럽과 비슷한 궤적으로 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 물가는 다시 오르고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가는 리스크. 연준이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면서 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장벽들이 너무 높아서 불가항력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신기루에 그칠 가능성 높다는 얘기고요. 새벽에 발표된 피벗에 대한 강력한 가능성 제기는 실제로 9월에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파월의 끝말잇기처럼 그냥 아스라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설령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오히려 상황은 금리 만사가 아닌 금리 악재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 한국은행도 고스란히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미국처럼 액면으로라도 경제 성장률이 2.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 한국 경제 상황은 오히려 성장률을 2.4% 정도로 하향 조정해야 할 만큼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반기 GDP 성장률이 1.3% 정도로 예상보다 높게 올라서 이 반색했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꺾이는 분위기가 완연해서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당초 성장률 2.5%보다 내린 성장 지표를 냈다는 얘기죠. 제일 심각한 게 지금 내수 부진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은도 자체 모순적 상황이라 렉이 딱 걸려 있어요. 미국처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움직일 방향성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미국 쪽에서 금리를 움직인다 해도 이걸 고스란히 그때그때 반영할 만한 여유가 없는 곳이 바로 한국은행인 건데, 일단 금리를 내리면 그냥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더 극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게 되고요. 폭주하는 가계부채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거고, 결국엔 내수 때문에 성장률이 잡아먹히고 있는 건데,
가계부채는 결국 내수 자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서 부채 문제가 더욱 폭증하게 된다면 국내 경기는 살아날 조짐이 전혀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값 역시도 이렇게 부채가 폭증하는 이 기저의 심리는 집값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른다는 믿음이 신호처럼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부터 집값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수순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보무도 당당하게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한다는 또 국면으로 간다는 공식적 입장도 내놨는데,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좀 잔소리를 많이 들었었죠. 근데 가주오 일본은행 총재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 우려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거지, 단순히 우리가 기준금리 올렸다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미 증시가 폭락한 건 아니다 라는 말을 아주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 당돌한 발언, 앞으로 일본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가주오 총재의 이 발언은 정말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향한 또 하나의 일본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켜버릴 수 있는, 시장을 혼돈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한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일본의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입장은 이렇게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로 둘러싸인 악재들, 결국 한국 집값으로 고스란히 돌격을 하게 될 테고, 기준금리 인하 버튼이 눌러지면서 아주 급변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서울 매물량은 여전히 거래량 감소로 인한 가을 초입의 관망세로 8만 건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7만 7천까지 매물량이 훅 줄어드는 분위기 보였었는데 다시 8만 건 이상으로 계속해서 매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7월 말 이후에 거래량이 눈에 확연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확실히 시장은 이후에 아주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게 보이는 요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새벽에 터진 미국발 이 파월의 언급은 호사가들이 말하는 인하 확정설로 비화가 되는 듯 보이죠. 설령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물가와 경기 부분에서의 이 텐션, 긴장감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수 있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건 역시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이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본격 바뀌게 될 한국의 집값 시장,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